안녕하세요. 오늘 정말 흥미로운 숫자를 하나 가지고 시작해 볼까 합니다. 바로 마이크로소프트 이야기인데요. 이 회사의 상업적 수주 잔고, 그러니까 미래에 벌어들일 돈의 예약 리스트가 1년 만에 2배 이상 늘어서 무려 6,250억 달러에 달했다고 합니다. 네, 6,250억 달러. 처음 이 숫자를 딱 봤을 때 제 반응은 와, 대단하다. 이게 아니었어요. 잠깐만, 이게 어떻게 가능하지? 였어요. 아니, 6,250억 달러면 우리나라의 1년 예산보다도 훨씬 많은 돈이잖아요. 그쵸. 거의 비현실적인 숫자죠. 당연히 시장은 열광했고요. AI 시대의 최종 승자는 결국 마이크로소프트구나. 이런 이야기가 또 힘을 얻고 있죠. 네, 이 수주잔고라는 게 이제 정식 명칭으로는 이행자녀 의무, RPO라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서 계약은 이미 다 끝났는데 아직 매출로는 안 잡힌 돈. 그러니까 미래에 확실히 들어올 돈의 총액을 의미하거든요. 일종의 확보된 미래 매출이군요. 맞습니다. 이게 이렇게 폭발적으로 늘었다는 건 AI 관련 서비스에 대한 기업들의 수요가 정말 상상을 초월한다는 뜻으로 해석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니까 식당으로 치면 앞으로 1년치 예약이 꽉 차 있었는데 갑자기 그 예약 장부가 2년, 3년치로 막 늘어난 거랑 비슷한 상황이네요. 네, 딱 그 비유가 맞습니다. 투자자들 입장에서는 당연히 환호할 만한 소식이죠. 그런데 오늘 저희가 이걸 좀 더 깊이 파고들어 보려는 이유는 이 엄청난 예약 장부를 자세히 뜯어보니까 마냥 웃을 수만은 없는 몇 가지 좀 함정 같은 게 보이더라고요. 그렇죠. 이 6,250억 달러가 정말 보장된 성공을 의미하는 건지 아니면 이 화려한 숫자 뒤에 가려진 거대한 착시일 수도 있는 건지 그 속내를 한번 들여다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짚어봐야 할 부분이 바로 시간의 문제입니다. 6,250억 달러라는 돈이 당장 내일 마이크로소프트 통장에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렇죠. 계약 기간이 있으니까요. 네. 이 수주 잔고를 단기, 그러니까 12개월 안에 매출로 인식될 부분이랑 그 이후에 장기적인 부분으로 나눠볼 수 있는데 이게 아주 흥미로운 지점입니다.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보고 좀 놀랐습니다. 이 막대한 총액 중에서요. 앞으로 1년 안에 실제 매출로 잡힐 걸로 예상되는 금액은 전체의 각 25%, 4분의 1에 불과하더라고요. 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이 단기 매출 예상분의 성장률은 39%에 그쳤다는 점이에요. 전체 잔고 성장률은 110%로 2배 넘게 뛰었는데 말이죠. 바로 그 지점이 핵심입니다. 헤드라인을 장식하는 그 110%라는 경이로운 성장률하고 회사의 단기 실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성장률 사이에는 상당한 괴리가 있다는 뜻이죠. 시간적 격차가 있다는 거네요. 네, 장기 계약이 많다는 건 분명 긍정적인 신호지만 한편으로는 그만큼 수익화되는데 오랜 시간이 걸린다는 의미이기도 하거든요. 아까 그 식당 비유를 다시 쓰자면 내년 크리스마스 예약까지 꽉 찬 건 좋은데 당장 이번 달 월세 내는 데는 큰 도움이 안 되는 것과 비슷하네요. 정확합니다. 투자자들은 미래의 꿈도 중요하지만 현재의 현금 흐름도 봐야 하니까요. 그렇군요. 미래에 대한 기대감은 최고조인데 막상 현실의 성장 속도는 그 기대에 좀 못 미치고 있다는 신호로도 읽을 수 있겠네요. 근데 이 예약 장부를 들여다보니까 더 놀라운 사실이 있더라고요. 바로 예약 손님의 구성. 이 어마어마한 예약을 한 고객이 사실은 거의 한 명이나 마찬가지였다는 거. 아, 정말 충격적인 부분이죠. 전체 수주 잔고의 무려 45%. 45%요? 잠깐만요. 네, 거의 절반에 가까운 금액이 단 한 곳, 바로 오픈 AI로부터 나온 계약입니다. 아니 이건 그냥 주요 고객 수준이 아니잖아요. 이건 거의 운명 공동체 혹은 한쪽에 지나치게 기댄 기형적인 구조라고 봐야 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와 오픈 AI의 파트너십이 얼마나 깊고 거대한지를 보여주는 동시에 이것도 얼마나 큰 위험 요인이 될 수 있는지도 명확하게 드러내는 대목이죠. 그럼 만약에 오픈 AI를 빼고 계산하면 성장률이 어떻게 되는지도 궁금한데요. 그걸 계산해보면 정말 극적인 결과가 나옵니다. 오픈 AI를 제외할 경우에요. 마이크로소프트의 수주잔고 성장률은 110%에서 28%로 수직 낙하합니다. 110%에서 28%로요? 네. 28%도 물론 훌륭한 성장이지만 시장을 열광시켰던 2배 성장이라는 그 헤드라인과는 완전히 다른 이야기가 되는 거죠. 와, 이게 바로 고객 집중 위험이라는 거군요. 그렇습니다. 아무리 지금 끈끈한 파트너십이라도 한 고객이 회사의 미래 매출 절반을 책임지고 있다는 건 이건 엄청난 잠재적 리스크입니다.
상상해 볼 수 있는 시나리오가 몇 가지 있겠네요. 예를 들어서 뭐 오픈 AI의 사업 방향이 바뀌거나 그렇죠. 아니면 지금은 상상하기 어렵지만 두 회사 파트너십에 균열이 생길 수도 있는 거고. 네. 혹은 오픈 AI가 자체적으로 AI 인프라를 구축하는 방향으로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어떤 경우든 마이크로소프트 입장에서는 미래 매출의 절반이 걸린 외줄타기를 하고 있는 셈이네요. 정확합니다. 포트포리오의 기본은 분산인데 지금 마이크로소프트의 미래 먹거리 포트포리오는 오픈 AI라는 한 바구니에 너무 많은 달걀을 담아두고 있는 형국이죠. 물론 뭐 당장 문제가 생길 가능성은 낮아 보이긴 하지만 네. 하지만 투자라는 게 원래 최악의 시나리오까지 염두에 둬야 하는 것이니까요. 이 45%라는 숫자는 반드시 기억해야 할 핵심적인 위험 신호입니다. 자, 그럼 한번 정리를 해보죠. 첫째, 돈이 들어오기까지는 생각보다 오래 걸린다. 네. 둘째, 그 돈의 절반은 사실상 한 고객에게서 나온다. 근데 여기서 세 번째 의문이 생깁니다. 이렇게 미래 주문은 쌓여가는데 왜 정작 현재 클라우드 사업 매출 성장률은 오히려 약간 둔화된 걸까요? 네, 그게 바로 세 번째 딜레마입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핵심 클라우드 사업인 애저 및 기타 클라우드 서비스 부문의 매출 성장률을 보면요. 직전 분기 39%에서 최근 분기 38%로 소폭 감소했습니다. 1%포인트 감소했네요. 하락폭 자체는 크지 않지만 중요한 건 방향성이죠. 수주 잔고는 폭발하는데 실제 매출 성장세는 주춤하고 있다는 것. 이 두 사이의 불일치가 과연 뭘 의미할까요? 주문은 산더미처럼 들어오는데 음식을 만들어서 내보내는 주방의 속도는 오히려 느려졌다는 거군요. 병목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고 봐야 할까요? 그럴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AI 서비스를 제공하려면 단순히 소프트웨어만 필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인프라가 있어야죠. 네. 엄청난 규모의 데이터 센터, 그리고 그 안에 들어갈 아주 비싼 AI 반도체가 필요합니다. 계약서에 서명을 하는 속도는 빠를 수 있지만 데이터 센터를 짓고 전력을 확보하고 수만 개의 GPU를 설치하는 이런 물리적인 인프라 확충 속도는 그걸 따라가지 못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아, 수요를 감당할 공급 능력의 한계에 부딪혔을 수 있다는 강력한 신호군요. 맞습니다. 바로 그 지점이 네 번째 문제, 즉 비용 문제와 직결되는군요. 그 병목 현상을 해결하기 위해, 그러니까 더 큰 주방을 짓기 위해 마이크로소프트가 지금 천문학적인 돈을 쏟아붓고 있다는 거죠. 맞습니다. 이것이 네 번째이자 어쩌면 가장 큰 위험 요인일 수 있습니다. 바로 자본 지출, 그러니까 설비 투자의 폭증입니다. 2분기 자본 지출이 375억 달러로 전년 같은 기간보다 무려 66%나 증가했습니다. 66%요? 네, 이 돈이 전부 데이터 센터 짓고 AI 칩 사들이는 데 쓰이고 있는 겁니다. 이 AI 골드러시에서 살아남고 주도권을 잡기 위해서 말 그대로 돈을 그냥 쏟아붓고 있는 거죠. 여기서 이제 낙관론과 비관론이 극명하게 갈리겠네요. 낙관론자들은 이건 미래를 위한 당연한 투자다. 지금 대규모로 인프라를 깔아놔야 나중에 그 6,250억 달러짜리 계약을 다 소화하고 더 큰 돈을 벌 수 있다. 이렇게 주장할 거고요. 그렇죠. 반면에 비관론자들은 이렇게 반문하겠죠. 과연 이 막대한 투자가 그만큼의 수익으로 돌아올까라고요. 지금은 너도 나도 AI에 뛰어들고 있지만 이 경쟁이 심화되면 수익성이 떨어질 수 있거든요. 막대한 돈을 들여서 인프라를 구축했는데 정작 AI 서비스 가격이 폭락해서 마진이 얼마 남지 않는 최악의 상황도 배제할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의 이 막대한 투자가 미래의 황금알이 될지 아니면 수익성을 갉아먹는 거대한 돈 먹는 하마가 될지는 아직 아무도 모른다는 거네요. 네, 아직은 모른다는 겁니다. 정말 흥미로운 퍼즐입니다. 이 모든 조각들을 한번 맞춰보죠. 한쪽에는 AI가 이끌어갈 폭발적인 미래를 암시하는 6,250억 달러짜리 청사진이 있습니다. 네, 하지만 다른 한쪽에는 그 청사진이 현실이 되기까지 아주 긴 시간, 오픈 AI라는 단일 고객에 대한 아슬아슬한 의존, 그리고 수요를 따라가지 못하는 현재의 성장 속도, 또 그 간극을 메우기 위한 천문학적인 비용이라는 네 가지 현실적인 그림자가 짙게 깔려 있습니다. 그래서 일부 분석가들은 수주잔고라는 미래의 약속엄에만 베팅하지 말고 회사의 현재 실적과 현금 흐름에 더 집중해야 한다고 조언합니다. 미래 가치를 지나치게 끌어다 쓰는 걸 경계하는 거군요. 네, 물론 마이크로소프트의 현재 실적만 봐도 여전히 대단합니다. 2분기 전체 매출은 17%, 주당 순이익은 24%나 성장했으니까요. 누구도 부정할 수 없는 훌륭한 성적표죠.
그렇다면 최종적인 그림은 이렇게 그려볼 수 있겠네요. 마이크로소프트는 현재 탄탄한 실적만으로도 충분히 매력적인 회사다. 하지만 AI라는 미래를 위해 지금 너무나 거대한 베팅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는 수준의 고위험 주식으로 봐야 한다. 네, 정확한 정리입니다. 이 수주 잔고라는 엄청난 숫자가 오히려 이 회사의 위험성을 더 부각시키는 역설적인 상황이 된 거네요. 맞습니다. 수주 잔고 때문에 이 주식을 사는 게 아니라 현재의 견조한 실적 때문에 매력을 느끼되 미래를 위해 감수해야 할 위험의 크기가 얼마나 커졌는지를 명확히 인지해야 한다는 시각이죠. 과거의 안정적인 우량주 마이크로소프트가 아니라 AI 시대의 성장주이자 동시에 위험주가 된 마이크로소프트의 새로운 정체성을 보여준 데이터라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는 거대한 AI라는 약속과 그 약속을 이행하기 위해 치러야 할 막대한 현실적 대가 사이의 긴장 관계를 목격하고 있는 셈이군요. 그렇죠. 이 딜레마는 비단 마이크로소프트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 맞습니다. 이 상황은 지금 AI 산업 전체를 그리고 그곳에 투자하는 우리 모두에게 더 근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습니다. 바로 우리는 약속의 가치를 어떻게 평가해야 하는가라는 질문이죠. 약속의 가치? 네, 마이크로소프트의 6,250억 달러짜리 수주 잔고는 어쩌면 인류 역사상 가장 거대한 약속 중 하나일 겁니다. 이 약속이 언제 그리고 얼마나 큰 수익으로 실현될지 그리고 그 답을 기다리는 동안 여러분은 과연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감수할 의향이 있으신가요? 아마도 이 질문에 대한 각자의 답이 앞으로의 투자 방향을 결정하게 될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될 것입니다.